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미처 못하신 이곳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인사를 올리면 지하방도 훤하게 밝아지는 것이 마치 다 듣고 보며 괴로워하던 분들이 제 위안의 말에 대답하는 듯이 느껴지더란 말이죠.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신비스러운 일이 자질구레하게 생기는데 이 말하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릴 적 애들 거꾸로 매달리는 철봉 밑에서 10원짜리 한 입 주운 적 없는 제가 만원짜리 몇 장 접힌 돈뭉치도 제법 죽고 운이 트였단 말이죠. 그 덕인지 이렇게 찜찜한 직업에도 처가에서도 제 손이 험한 일이니 타박 한마디 없이 선뜻 사위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마음 한켠에 나를 돕는 분이 있나 보다 느껴지는 게 더욱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집사람은 제가 6년 넘게 다니는 단골식당 딸내미로 장모님은 진작부터 제 직업을 알고 계셨었습니다.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면서 퇴근하고 나면 자주 식당에 와서 서빙이나 설거지를 하면서 장모 일을 거들어 주었던 집사람과도 반갑게 인사를 하는 사이였는데 저야 집사람 마음에 들었어도 감히 내색 못하고 바라만 보던 차로 제가 오면 반찬이나 다른 서비스도 더 챙겨주는 집사람의 관심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남자들이란 원래 여자가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법이지만 어디 감히 나 같은 사람한테 마음을 주며 아주머니가 가만히 보고 있겠어. 괜시리 분란 만들어 입맛에 맞는 식당에서 쫓겨나지 말고 주제 파악하자 마음 먹고 있던 때라 그저 호의로 받고 잠자코 있었더니 어느 날 지금 장모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태호, 너도 이제 장가들 때 되지 않았어? 영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가? 이제 눈 깜짝하면 좋은 시절 다 가는데 왜 이렇게 뭉그적거린디야? 아, 마음에 드는 처자 있으면 훅 닦아채야지. 인물 좋아, 덩치 좋아, 돈 잘 벌어. 아, 뭐가 아쉬워서 노총각으로 이 청승을 떤디야. 아, 남자 여자 별거 있어. 대충 서로 눈빛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조금이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다 싶으면 들이대고 보는 거요. 소중하다고 또 얌전스럽게 지켜보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 누가 난데없이 기어들어 채간다. 마음에 들거들랑 얼른 들이대. 그 덩치에 무서울 게 어딨어. 내가 주선이라도 해줄까? 아, 내가 아까워서 그러지. 직업이 왜? 못해서 그러지. 좋은 일 하고 있어. 태호한테 붙을 것이라면 온 세상 사람들 다 잡고 따닥따닥 붙이고 다닐 것이여. 어딜 태호한테 붙겠어? 얼마나 마음 다하고 좋은 마음으로 일하는지 내가 알 정도인데 어디 나쁜 마음을 먹어. 도와주면 도와줬지. 안 그려? 내 착한 아가씨 하나 소개해볼게. 그렇게 제 앞에 대주신 게 집사람으로 찝찝한 직업에도 불구하고 6년 넘게 저를 지켜보신 장모님이 사익감으로 점찍어 분란 없이 결혼을 한 이후 이내 따로 회사를 차려 나오며 근처 빌라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나름 여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 워낙 험한 일이라 일당이 센 데다 보통은 제가 혼자 하는지라 그대로 제 몫이 되었습니다. 직원을 둘레도 틀틀거리니 믿고 맡길 수가 없어서 결국 혼자 일하는 게 몸도 마음도 편하니 이렇게 된 것인데 일거리가 주에 한 건만 들어와도 어지간한 대기업 월급에 예전 회사에서도 SOS를 쳐서 먹고 살 걱정은커녕 제법 윤택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늘 피치 못할 오물과 냄새를 신경 써야 하는 저야 멋내기는 포기한 상태로 일하는 백수로 집사람과 하하호호하며 살던 쯤 우리 빌라 반지하로 웬 할머니가 이사를 오셨습니다. 원래는 지하실이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주인이 개조한 방인데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하나 없는 독거 노인이 들어오니 하는 일이 일이라 왠지 신경이 쓰였는데 오며 가며 들여다보니 또 사람 밝히고 외로움까지 잘 타는 분이더라고요. 저녁 무렵에 제가 일을 마치고 동네에 들어오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동네 슈퍼 앞에 있는 의자에 혼자 앉아 계시는데 어찌나 처량한지 모르겠는 게 몸이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며 하루 종일 혼자 방 안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도 신물이 난다는 할머니는 사람 구경하러 나왔다며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저를 얼싸안고 그렇게 좋아라 하십니다. 가신 지 오래된 집에 가서 일을 하면 옷을 새로 갈아입고 난리를 쳐도 냄새가 잘 안 빠져서 머리까지 군인처럼 짧게 깎고 있는데 아랑곳 않고 그저 반기는 할머니가 안쓰러워 집으로 모시고 가 노닥노닥 냉장고며 방을 들여다보았더니 영 말이 아니더라고요. 온종일 말 붙일 사람 하나 없이 입을 닫고 지내시니 마음이 답답하고 외로우셨던 건지 곡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라
바로 우리 집으로 모셔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집사람이야 식당 딸내미라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척척 순식간에 차려내는데 허겁지겁 만나다 연발하시며 드시는 것을 보니 흐뭇한데 아내 역시 또 기분이 좋아져서 놀러 오시라고 자기 역시 심심하다며 장단을 맞춰주어서 그렇게 오며 가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야 뭐 들을 것도 없는 고생땀이었는데 젊을 적 곱상하셨다더니 무슨 운세가 그리 안 좋은지 가난한 농사꾼의 딸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거들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처녀 시절에 동네 알부자로 소문난 방앗간집 아들이 할머니에게 반해서 졸졸 따라다니자 웬 떡인가 싶어서 부모 손에 이끌려 결혼을 했다가 5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 집이 쫄딱 망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돈이 사이에서 요망을 떤 것이더라고요. 처음 남편감이 7렐레 8렐레에서 마음에 안 들었다던 할머니는 남편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는 사람이 언제까지 구닥다리 방앗간을 운영할 거냐며 이거 정리하고 밀가루 공장을 만들자며 들쑤시는데 망하려니 그 소리가 속절없이 귀에 착착 앵기더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분식을 먹으라고 장려하던 시절이라 밀가루나 국수 같은 걸 만드는 공장이 대박을 친다는 것이죠. 돈 많은 집안에서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라서 물정이 어두웠던 남편은 땅과 집까지 팔아서 그 친구에게 모든 걸 일임하고는 공장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뭐 여러분도 뻔하게 느끼셨다시피 돈을 챙겨서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것도 남들 야반 도주하는데 간도 크게 백주 대낮에 가족들과 함께 트럭에 짐 실어 당당하게 나갔다는데요. 허망하게 가진 재산을 날려버린 것도 기가 막히지만 부끄러움도 모르는 친구의 그 대담함에 돈 날리고도 할머니네는 얼마나 맹하면 그랬을까. 오히려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입에 오르내리며 체면까지 잃어 서울로 쫓기듯이 올라왔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면서 할머니에게 고생길이 다시 열렸는데 몸을 쓰는 일은 해본 적이 없던 남편은 막노동을 하다 몸이 상해서 딸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병으로 앞세우고 하나 건진 외동딸을 위해 몸 부서져라 모든 정성을 다해 키워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만 덜컥 암으로 먼저 보낸 것이죠. 정말 귀신이 고깔 노릇이야. 시집간 뒤에도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보던 우리 세이가 갑자기 연락을 딱 끊어지는데 웬일인가 싶어 집에 가봤더니 속이 영 안 좋아. 요즘 일도 못 다니고 쉰다는 거야. 속이 얼마나 아프면 직장까지 못 나가고 애미에게 전화를 못 하겠어. 내가 그 길로 애를 끌고 병원을 갔어. 피 뽑고 내시경 해보더니 큰 병원으로 가래. 뭐냐고 물어도 말 안 해주고 뭐가 있다고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라는데 그때 이미 동그란 얼굴이 쭉 빠져가지고 광대가 얼굴까지 들어붙었더라고. 하루라도 빨리 갔어야 할 것을 내가 무심해서 놓쳤어. 내가 들여다봐야 했어야 할 것을 사위놈도 처음엔 들여다보다가 이내 여자 생겼다고 발길 끊더라고. 다 그런 것이지. 맨 남편하고 들들 볶고 싸운 이야기며 고생한 이야기에 자식이라고 낳으면 줄줄이 하늘 떠난 이야기, 게다가 마지막으로 건진 시집가 잘 살던 딸이 암에 걸려 기어이 자식 앞세우고 혼자 살아남은 억척 늙은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에 듣기만 해도 가슴이 텁텁해져서 제가 반백순이 자주 놀러 오시라고 말씀을 올리자 드나들기 시작하는데 또 아내와 함께 노닥노닥 장 보러 가서 짐은 저에게 들리고 두 여자가 손잡고 핫도그 한 개씩 입에 물고 뒤따르는 것을 보면 모녀같이 보기 좋고 짠한 것이 죽은 사람 챙기는 제가 산 사람 못 챙기랴. 계시는 동안 이렇게 어울리며 들여다봐야지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겼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하는 일 때문인데 직업병이라는 고상한 말이 있지만 차마 붙이지 못하겠는 게 좀 얼굴이 간지러서 차마 못 쓰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어서인지 우리 할머니가 또 대범하고 쿨하십디다. 저 하는 일 들으시고는 또 예사 사람 같지 않게 눈빛을 빛내며 당신 갈 때가 다 되니 귀인을 만났다며 좋아라 하시는 말씀이 또 숨이 턱 막힐 만큼 아팠는데 자네 직업이라면 거슬릴 것 하나 없이 부탁할 수 있겠다며 나 죽으면 자네가 맡아봐주게. 내 장례비는 장롱 큰 서랍 빼다지 아래쪽에 봉투에 넣어서 붙여 늘 준비해 두었으니 하시는데 울컥했죠. 아이 어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한대. 그때가 되려면 한 20년은 더 있어야 하는데 성격도 급해 하여간 입도 방정이고 그런 소리랑 말고
우리하고 비 오는 날 전 부쳐 먹고 여름에 콩국수 해 먹으면서 노닥노닥 더 살 생각하셔. 아, 그리고 겨울에 수제비 끓여주셔야죠. 난 어머니 때문에 수제비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대. 어쩜 그렇게 얇게 모양을 내요? 밀가루 냄새 하나 안 나고 쫄깃하니 맛나대. 저 사람 요리 잘한데도 그건 못하더라고요. 저번에 끓여달랬다가 욕먹었어요, 저. 그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힘든데 자기를 시키냐고. 그렇게 끓여왔는데 영 어머니 맛이 아냐. 지도 아는지 우습디다. 오래오래 저 수제비 끓여줘요. 한 겨울 20번 해주면 내 그렇게 해드릴게. 돈이야 나도 벌만큼 벌지만 어머니니까 그 돈은 얼른 빼서 우리 집사람하고 만난 거나 사 잡숴. 지하방이라 천식기가 있는 양반한테 좋을 리 없건만 한사코 잠은 집에서 주무신다며 내려가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부부보다도 애들 신경 쓰여서 그런가 보다 짐작만 할 뿐으로 그렇게 한 3년을 어울리며 오며 갔습니다. 실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에게도 딱히 정이 없던 저는 친어머니보다 할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말할 적이 오히려 애정이 담길 정도로 정이 많이 갔는데 뭐랄까 당신 자체가 순하고 아기가 없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제 이쁨 자기가 받는다고 같은 노인네라도 자기 방에서 죽어나간다고 욕하면서 봉투 낚아채는 노인네하고 우리 어머니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라죠. 저희에게 뭘 얼마나 남겨주시려고 그러시는지 빼다지 아래에 돈 있다 하시는데 가끔씩 쥐어드리는 용돈까지 거기 넣어두는 것 같아 나중엔 음식이나 물건으로 사나를 정도로 온 마음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어느 날 사장님네 급히 용병 필요하대서 가는 길에 집사람 전화를 받고 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방실방실 사람 좋게 웃으시며 밥도 잘 넘기셨는데 늦잠 주무시나 했더니만 그만 숨을 놓았다며 집사람이 절규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뭐라고 하는지 우는 통에 들리지 않았지만 느낌으로 알아듣고 갔습니다. 간이 집사람이 무섭지도 않은지 어머니 붙들고 울고 있는데 이래서 친자식하고 가짜 자식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지. 임종도 못 지키고 혼자 이 방에서 숨 놓으실 것 생각하니 죄송함과 애처로움에 눈물이 나 아내 붙들고 한참을 울다가 이내 저 아는 업자들에게 전화해 내 어머니 가셨다고 전화를 돌리고 119 불러 병원에 일단 모시고 사망 진단서 떼고 착착 상주로 장례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 처음 알던 홍현 씨는 담당 지역 아니었지만 어느 병원이다 하니 출장 나와서 맨 처음 저 일하던 날처럼 제가 조수가 되어 어머니 염습을 하고 집사람도 그 모습을 울고불고 하며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해가며 작별을 했는데 장모님 계시지만서도 또 스타일이 영 다르게 잔잔한 들풀 같은 이 머리 굵어맞은 어머니에 대해 각별했는지 어지간한 자식 못지않은 곡소리로 떠나보내 훗날 제가 우스갯소리로 초상집 고갈바라도 하라 했더니 진이 다 빠져서 더는 못하겠다 할 정도로 아주 단장을 쥐어짰더랬습니다. 당시 저 아는 사람을 처음으로 염습을 한 거였는데 제 마음도 무너지는 것이 임종 못 지킨 것이 그렇게 한이 될 수가 없어 눈물 콧물로 수위를 더럽혀 홍현 씨에게 혼이 나자 집사람이 휴지 가져다 코에 대주어 코 시원하게 풀고는 다시 어머니 싸드리는데 살아계실 적에는 차마 못 잡아본 조망만한 손을 삼배로 싸며 조물락조물락 이제 여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늘 가서 오매불망 그리던 딸내미 꼭 만나세요. 빌어드리며 장례업자 특수청소부 각각의 병원 장례식장 직원들도 우글거리는 희한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남들은 웃을지 몰라도 제가 아는 사람이 이쪽 인물들이라 그런지 전문가들만 모여서 일사천리에 물 흐르듯 장례식이 진행됐는데 음식도 다 자기 아는 최고 잘하는 곳 음식 하나씩 대절에 가져다 주어 기회를 틈타 집에도 안 들어가고 뻗대며 자기들이 차려내고 치우고 삼시세끼 식장에서 먹고 놀고 자는 진풍경이 펼쳐졌는데 사람 좋아하시던 어머니 원대로 누구 시선 신경도 쓸 것 없겠다. 한바탕 잔치를 펼친 후에 또 저 아는 업자가 리무진 착 대령에 화장장으로 모시고 가니 문 앞에서 또 허리 숙여 건건하게 맞이했으니 우리 어머니 대기업 회장 못지않게 멋들어지게 가시긴 했습니다. 그렇게 휑한 마음으로 어머니 지하방 정리를 하는데 집사람이 또 빼다지 빼들고 봉투 찾아보더니 울음보가 터졌는데 삐뚤삐뚤 글씨로 태호 영숙이라고 써진 봉투에 새돈 한 돈 가지지 않고 모아둔 10,000원 5,000원짜리가 두둑하니 들어있었는데 입구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돈만 생기면 여기에 넣으셨던 모양입니다. 아 참네. 나 일 험한 것만큼 돈 잘 번다니까 그러네. 하여간 놓친 애들 자식 말 참 안 들어.
에휴, 우리 어머니는 다를 줄 알았더니만 우리 엄마하고 똑같아. 내가 영 속았어. 살아생전에 우리 애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다섯이서 먹고 가자니까 이게 얼마나 된다고 수저 박아놨어. 내가 돈이 없어서 어머니 못 보내드릴 사람으로 보였어요? 자식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말이야. 나만 어머니 자식이었나 보네. 에휴, 헛일했네. 지난 세월 말짱 황이었어. 차마 집사람 앞에서 또 울 수가 없어.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삭히고 기어이 눈물이 터진 저와 아내는 각각 떨어져서 그렇게 감정을 추스리고는 어머니 남기신 돈은 거기에 더 보태 먹거리 사서 근처 양로원에 어머니 성함 이말자로 기부하고 지하방 빌라 주인이 또 친자식도 아니면서 보증금을 왜 줘야 하냐며 뻗대는 것을 여기 세입자 안 받을래요 겁을 주니 그제야 내놓는 것을 받아서 어머니 오셨다 가신 흔적인 납골당비로 넣으며 자연스럽게도 우리 애들과 둘러볼 이승집도 해결이 되어 그나마 아쉬운 마음 털어내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저는 더욱더 제 일에 나름 의미를 부여받고 더구나 동료들하고도 유대가 더 깊어졌으니 오히려 제가 받은 것이 더 많구나. 이래서 부모 자식은 티가 나는가 보다 하고 살던 어머니 가시고 한 5년 정도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 공부하러 내려간 자식이 연락이 안 돼서 내려와서 발견했다는 부모님 부탁을 받고 같이 가서 일을 보아드린 건데 남들 코 막고 진저리를 치는 현장에서 하염없이 앉아 말 그대로 객사한 자식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을 보고 계셨는데 어찌나 마음이 안 좋고 어머니 생각이 나는지 돌아가신 어머니도 자식 줄줄이 앞세울 때 저런 모습이었을까. 하나 건진 딸내미 세희씨 보낼 적 저런 모습이었겠지. 짠해서 더욱 정성스럽게 유품 건질 거 건지고 집주인에게 뒷욕 먹지 않게 성심껏 치워드리고 그 근처에서 하루 숙박을 했는데 제가 일하며 생각을 해서인지 그날 지하방 어머니가 꿈에 나오셨습니다. 방긋 웃어가며 꽃밭을 걷고 그 속에서 밤새 뒹굴며 놀았는데 이거 집사람한테 말해주면 부끄러워 죽겠구나. 그 꿈을 한껏 즐겼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이말자가 뭐래요? 이렇게나 이쁜 딸내미한테 이름을 왜 그렇게 붙이셨는가 몰라. 하여간 시골 노인네들 못 말린다니까. 걱정 마요 어머니. 때 웃지는 않았어요. 웃음날 정신이 어딨어. 들어보니 집사람은 알고 있었다는데 가신 후에 이름 듣고 하도 안 어울려서 놀랐다 이 말이지. 그렇게 지으려면 차라리 꽃분이라고 짓지. 얼마나 이뻐. 한번 딱 들으면 꽃분이에 어울리는 어머니 얼굴 착 생각나고. 세희, 누난가 내가 오빠인가 동생인가는 몰라도 지금은 어린 모습이니까 오빠 할게요. 그러게 아플 때 제깍제깍 병원에 좀 가지. 그걸 키워서 우리 어머니 눈물바람하게 해요. 다음 생에 태어나고들랑 다시는 그러지 말고 아프면 병원 가요. 이 오빠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거야. 새겨 들어요. 우리 애들도 할머니 찾는데 그게 우리 엄마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참 고우시네. 이 옷 어디서 사 입으셨디야? 나는 이런 거 찾아도 없던데. 하여간 이쁜 건 잘도 찾으셔. 세상 멋쟁이네 우리 어머니. 그동안 하도 안 나오셔서 화나셨나 삐지셨나 걱정하던 참이었구만. 내가 임종도 못 지킨 말로만 아들 아녀요. 혼자 뜨끔해서 별별 생각하던 참이었죠. 어디 좋은 곳으로 환생하기 전에 들르셨는가. 다음 생에 태어나거들랑 사람들 바글바글한 곳에서 고생 안 오고 손가락으로 호령하며 사시오. 어머니는 그래도 돼. 세이도는 아이의 병원집 딸내미로 태어나버려. 영 못 믿어버. 애저녁에 병원집 딸로 태어나 얼굴만 보고도 기척 알아보게. 좋다. 나 어머니하고 세이 만나도 온 거 영숙이 알면 부러워 뒤지겠다. 그쵸 어머니? 세상 아름다운 꽃들이 다 모여있는 곳의 나비와 사람을 쏘지 않는 순한 벌들이 윙윙거리는 속에서 그렇게 노닥거리다가 이내 점점 정신이 드는 게 꿈에서 깨려나 싶은데 세이가 웬 종이를 주길래 웬 편지야 쑥스러워하며 받아들어 펴보니 27, 34, 44, 45 숫자 4개가 쓰여져 있었고 이게 뭐야 묻는 제게 둘 다 배시시하고 웃으며 희미해져 갔는데 혹시 로또 번호야? 근데 나머지 둘은 어쩌라고.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징징거리는 제게 어머니가 약 올리듯이 활짝 웃으며 이내 꿈에서 깼습니다. 멍한 상태에서도 꿈에서 본 숫자를 얼른 써놓고 생각을 하자니 44, 45 숫자 보니 로또 같기는 한데 영 감이 안 잡히는 것이 뭔 놈의 숫자가 연달아 마지막에 나오는 건지 내가 하도 짓궂게 굴어서 장난을 치셨나 하는 마음도 들고
복권은 긁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 생전 처음 로또 복권방이 어딨더라 외지에서 찾아다니는 것만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사람들에게 뒷번호 연달아 나왔냐 어쩌냐 부르니 그 조합은 안 봐도 황해 돈 날린다고 초를 치는데 그래도 세희씨가 처음 보는 마당에 장난질을 쳤을까 싶은 마음에 숫자 4개부터 시커멓게 칠하고 고민을 하는데 2개니까 아예 나머지 숫자 전부를 탈탈 털을까 음흉한 생각이 드는 것이 이미 숫자 4개가 확실하니 끌리는 대로 한 숫자만 딱 각 잡고 찍어도 3등이 수두룩 나올 터였습니다. 저는 돈이니 횡재니 관심 안 두고 산 사람인데 또 막상 하려니 돈에 눈이 벌겋구나 싶은 게 어머니 만나 잘 놀아놓고서는 돈독 오른 제 모습이 추해 보여 어머니 가신 5월 21일을 나머지 숫자로 선정해서 달랑 한 장 사서 나왔습니다. 이거 살 돈이면 집에 들어갈 때 애들과 집사람에게 붕어빵이나 사들고 가는 게 낫지 싶고 내 복에 무슨 로또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또 사놓고도 한 달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문득 생각이 나 숫자를 맞추어 보니 덜컥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려 늦으면 또 날아간 데서 알자마자 부랴부랴 나와서 돈으로 찾으니 본래 30억 얼마에 세금 이것저것 떼니 19억 얼마를 통장에 넣어줍디다. 추리닝 바람에 집에서 뒹굴거리며 가서는 근 20억 벼락부자가 된 저는 누가 볼세라 마구 뛰어나와 트럭에 올라탔는데 집에 와서 보니 뒤통수 눌리고 꼬질한 게 누가 봐도 의심할 만한 행색은 아니라 혼자 생쇼한 것에 웃었습니다. 집사람에게 나 돈 탔다고 통장을 툭 던져주며 꿈 이야기를 했더니 손뼉을 치며 세상에나 하는데 어머니 만났다는 소리에 그러는 것인지 로또 번호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장의 비용으로 남긴 봉투 이외에 또 저희에게 큰 선물을 주시며 눈물 콧물을 쏙 빼셨죠. 나머지 숫자 2개를 어머니 기일로 뺀 게 참 신기한 게 맞으면서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싶은 마음도 드는 신기한 부분이죠. 그렇게 여기저기 아프시다는 장모님 식당 웃돈 주고 저희가 사서 집사람이 주인장인 곳에 머슴처럼 이리저리 일 도우면서 저도 휴식 중인데 정 급하다는 지인들 SOS 받으면 간간히 들여다보며 그쪽 일도 간간히 돕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이들 모습이며 생각이 당시 저와 다를 것 같지 않아 나름 성공한 축에 드는 지금 일은 험하지만 마음만은 곱게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가 사람 간의 은원 그리고 사후 가신 분에게 은혜를 입은 신기한 체험을 한 당사자 아닙니까? 물론 당첨금은 울 애들에게 주신 선물이거니 식당 산 거 말고는 묻어두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발판이 되거라 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식당도 장모님처럼 어머니 밥맛을 고수하는 곳이라 모두가 내 자식이거니 내 자식 먹이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큰 돈은 벌리지 않지만 마음 벌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깔아놓은 공이 자식들에게 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전 아버지처럼 험한 일 하는 나보다는 나를 자양분으로 바르게 잘 자라는 제 새끼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 부부 눈 감아 지하방 우리 들꽃 같은 어머니 만났으면 좋겠지만 못 만나도 좋은 곳에서 환생하셨나 보다. 그럼 다음 생에 만나지 뭐 하고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들의 고운 귀에 너무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걱정스럽습니다. 도깨비처럼 투박은 하지만 마음을 다했습니다.